네. 아니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가는데 저는 그게 되게 그때부터 기대된 거. 이때까지 저희가 이런 영화 봤을 때 네네. 너무 미국 만세 영화만 봐서 압도적인 화력으로 완전히 그 안에 있는 폭도들을 찍어 바르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치. 네. 다 학살하면서 가지. 그렇죠. 그냥 군인 아니라 거기 일하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왜 그렇게 총을 잘 쏘는지 다 그렇게 총을 쏴서 목적지까지.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왔죠. 그냥 공무원이잖아. 그렇죠. 그냥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맞아.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4명이 어떻게 도망을 갈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좀 거짓말 아니고 약간 뭐 자기들만이라도 개인 무장을 좀 하던가 아니면 뭐 밤에 몰래 나가던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들이 외교관이잖아. 그렇죠. 이 외교관의 제일 센 무기가 뭡니까? 외교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장 센 무기를 차에 하나씩 놓고 한 대사. 그 다음에 김림용수 대사. 덱스터 나온다. 장착을 하고 네네. 그 장착을 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싸우러 간 거지. 우리한테 생존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싸우러 간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결국에는 소말리아에 우리가 외교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외교의 꽃이 이탈리아 아니면은 이집트 대사관에서 난 거죠. 이때까지 그 소말리아에 모든 투자를 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되게 궁금했어요. 이 민간인은 이 내전 상태에서 만약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우리도 살아야지. 쳐들어올 때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일반인의 선택이라는 게 있어서 이 영화가 되게 그 점에서 색다른 것 같았어요. 제가. 일반인의 선택이라서. 왜냐면 그런 미국 스탠딩 코미디 짤 같은 게 있는데 뭐 약간 네. 저도 어디 건지 모르는데 짤로만 보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영화를 만들 건데 네. 너희 나라를 침공하는 게 우리나라 군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슬픈 건지 슬픈 영화를 만들 거야. 뭐 이런 짤이 있어요. 침공은 하지만 슬프다. 그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 민간인이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처음 느껴보는 좀 그런 감정이라서 되게 좀 긴장되면서 좀 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가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기도 또 없고 무기도 대항에서 없고.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없고 그죠? 그렇죠. 네네. 오는 것도 힘들어. 그다음 또 가야 돼. 시간 맞춰서. 그리고 또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소말리아 현지에서 봤을 때는 뭐 반군이 봐도 어차피 죽이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이고 정부군이 봐도 신변이 신원이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죽여도 상관없는 어떤 진짜 하찮은 존재니까 그죠? 그렇죠. 여기저기. 그래서 살려고 이제 대사관을 가면서 이동하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좀 살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위기가 더 더해졌어. 야 이제는 어떻게 저 다 데리고 나가지? 그러니까 다 데리고 오면 더 힘들 텐데. 맞아. 그런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영화가 갈수록 더 좀 짜릿했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신박해요. 그래서 저도 김수풀님처럼 저 차 2대 가는데도 좆될 뻔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들 이제 진짜로 어린 애들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갈까 했는데 막 책이랑 막 모래주머니 같은 거 막 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거는 좀 다른 영화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모래주머니 그래,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 류승환 감독이 현장에서 뭐 아이디어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요? 책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책이 우리 막 그 만화 같은 데도 뭐 책 뭐 성경책 넣고 있다 총알 맞고 전화번호 그러니까 참 그럴싸한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그 조총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임진왜란 그런 시기에 그 조선군이 그 한지를 여러 장 겹쳐가지고 총알을 막는 방탄복을 만들어 입었다는 맞아요. 방탄복 기록이 있죠. 한지는 좀 얇지 않나? 근데 그거를 겹쳐서. 여러 장 풀을 먹여가지고 여러 장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반복하면은 굉장히 얇은데도 진짜 실제로 조총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이 됐다고 합니다. 대신 내장만 터지고 그러는데 다시는 조선을 무시하지 마라. 쫄리진 않지만. 네네. 아니 진짜 전체적인 액션씬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신 PD의 말이 맞는 게 그것도 이제 일반인의 선택이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나 같으면 그러잖아요. 차를 그럼 겁나 빨리 못 가? 그 이탈리아 대사관까지. 근데 드리프트 하면서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는 책을 가지고 와서 방어력을 높인다든지. 맞아요. 그런 것 역시 일반인의 선택이죠. 그리고 대사관에 뭐 특별히 뭔가 책이나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뭔가 이게 그거를 그 차를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뭐 철판이나 이런 게 어딨어. 없지. 현실 재련에 캉캉캉 아이언맨처럼. 재련.
아코 원자로 만들었으면 다 해결돼. 그래가지고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좋더라고. 막 캐비넷에 막 그 문을 뜯어가지고 막 자체에다 덧댄다든지 아니면 진짜 네네. 가구에 그 문짝을 뜯어가지고 그죠? 나무 네네. 문짝 뜯어가지고 막 차 위에 지붕에다 덧댄다든지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뭐 네. 약간 아이디어, 미술, 연출 진짜 다 좋더라고. 그런 장면 굉장히 신선했고 그게 전반적인 액션 요런 시퀀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성도도 훌륭하고 연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거 포함해가지고 맞습니다. 네네. 그 마지막에 그 차로 탈출할 때 이런 거 있잖아. 음. 유리 깨진 사이로 카메라가 들어가서 맞아. 저 반대편 차로 가고 막 이런 거가 씨발 어떻게 찍었노? 씨발 어떻게 찍어? CGC. 그냥 찍어. 어. 그냥 찍었을 수도 있는데 씨발 어떻게 찍어? 아니 그 어이구야 저거 어떻게 찍었노 어.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CG. 아, 요런 설정들이 자칫 잘못하면 무슨 무적의 약간 필살기처럼 영화에서 알죠? 네네. 그렇죠. 조금 네, 과장되게 맞아. 사용되면 오히려 전체적인 작품 그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 몰입을 깨트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 이게. 그런데 네. 정말로 책들과 각종 가구 조각들 뭐 이렇게 뭐 캐비넷 문짝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차량 막 덮어 씌워가지고 차량을 타고 막 가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막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총격을 받게 되고 중간에 방군들 만나가지고 또 총격을 받게 되고 막 탈탈탈탈 털리면서 막 도망가잖아. 진짜 그거 개털리죠 진짜. 그거 우리가 봤던 그 반도 같았으면 차 업그레이드하면 용접해가지고 앞에 스파이크 붙이고 알지? 그다음에 안개등 달고 막 맞아. 그래가 그리고 그 맞아. 박으면 차 날아가. 방군이 왔는데 주차장을 습격했는데 왜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지가 부릉 하면서 갑자기 시동 걸리면서 스파이크로 막 찍어서 나가는 거야. 맞아. 근데 이게 민간인들이 막 문짝이나 뭐 붙이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옆으로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그게 막 계속 떨어져 나가는 그런 맞아, 것도 현실적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모래주머니 그렇죠, 같은 맞아요. 것들 두둑둑둑 막 떨어져 나가고 문짝 같은 것도 막 나뒹굴고 그죠? 아 뒹굴고 굉장히 진짜. 현실적이고 그 안에서 막 빗발치는 총알 때문에 막 목숨을 위협받는 달아났는데도 실제로 그 사이 틈새로 그쵸. 총알만 하나만 들어와도 죽는 거니까 사람들이 네, 그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웅크려가지고 막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장면들 굉장히 잘 비춰져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고 신선하면서도 진짜 긴장감이 극대화되는 그런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액션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장면들. 아주 좋았어요. 네네. 근데 대신 마지막에 이제 우리 태중기 참사관이 마지막에 이제 네네. 조금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들어오잖아요. 다시 합류하게 되죠. 다시 합류하는데 뒤에서 이제 방군들이 계속 총 쏘고 있잖아. 맞아. 근데 사실 그 정도면 야 탱크도 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저건 좀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더 뗐어도 탱크가 아니라 아이언맨 1으로 치면 아이언맨 1도 진짜 야 그만 쏴라 이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잘못하진 않았다 나는.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많이 맞더라고. 좀 그렇지. 솔직히 그런 거 있었어. 막 그거 중간중간에 빼고 다 보면 막 괜찮았어. 시가전 때문에 막 여기저기 널려있는 시체 같은 거 막 밟고 지나간 장면들 이런 것들도 그쵸.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나라하게 잘 묘사된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막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설픔이 전혀 막 주변 소품이나 맞아. 뭐 그런 환경에 대한 그런 어설픈 게 1도 없었어. 맞아. 정말. 진짜. 액션 씬은 좋은데 그런데 모가디슈 시가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라든가. 그죠? 그렇죠. 이게 뭐 어디 막 쉽게 얘기해서 뭐 아프리카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그런 뭐 카체싱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저기 어디 세트장에서 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라든가. 반도처럼 반도의 카체식을 혹시 잊을 수 없어. 제 마음 속에 들어갔다 왔나요? 다 사람이 다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다. 굉장히 완성도도 좋았고 심지어 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 총격전에 그 네. 총격 발음 뭐 아니면 폭발음 뭐 그런 것들 사운드 믹싱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아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 사운드가 굉장히 훌륭했. 그리고 나도 어디 리뷰에서 봤는데 대사가 잘 들린다고 그래서 볼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사를 못 알아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 이 영화를 보면 그런 부분도 신선하더라. 그 북한 그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북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니까 그 북한 등장인물들이 북한 사투리를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막을 달아주는 부분 자막을 달아주더라고. 친절하면서 맞아. 좀 신선하더라고요. 네네. 나 과잉 친절이 아닌가 했는데 하긴 달아주면 좋지. 뭐 라는 모를 생각이 수도 들긴 있지. 들더라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김수폴님처럼 저렇게 북한 사투리를 잘 쓰고 자기 원어민처럼 활용하고 이런 사람들 말고는 또 북한 사투리가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케 한나라 민족이 못 알아들어서 쓰간. 야 국정원 야 신고해. 113 신고해. 고소 방송에서 붉은 깃발이 벌럭벌럭 휘날리는구만.
네네. 반동문 자식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았다. 아이디어도 좋았고 액션씬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네. 네, 맞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 뭐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좋았던 부분들 있을까요? 저는 그 반군들 중에서 네네. 총을 든 애들이 탈출하던 그 소년병. 북한 대사관 사람들을 맞아. 약간 장난식으로 위협하던 그 장면.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뭐 실화 내용을 안 찾아봐가지고 뭐 이런 내용도 뭐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진짜로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약간 현장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걸 맞아요, 보면서. 맞아요. 약간 긴장감도 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도 아이들까지 이렇게까지 위협을 하는 정도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런 맞아.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장난으로 총을 쏘는 신용하는데 하면서 막 죽는 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죽는 신용을 할 수밖에 그게 사실 뭐 장난칠 그 상황이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아닌데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살기 위해서 그런 인기응변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애들 눈빛이 여차하면 쏘겠다 진짜 약간 이런 눈빛이 좀 있었거든요. 애들이. 근데 장난감 총이 아니고 실제 AK. 진짜. 실제 총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막 마지막에 실제로 애들이 막 하늘에 대고 다다닥 쏘잖아요. 다다다닥 쏴버리죠. 저기 있다고 막 꼰지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진짜 좀 더 무섭다. 애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약간 그렇게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맞아. 더 섬뜩한 마음이. 근데 들더라고요. 나는 그 장면에서는 내 목숨을 부지 못했을 것 같은 게 그 이제 소말리아 그 소년병이 여기 중국인이 있다 그러면서 애들이 막 놀리잖아. 그래서 막 가서 I'm Korean 그러면서 걷어 차고 왔어. 거짓말하고 아니 제일 먼저 쓰러졌을 걸. 타당하면 아이고 죽었네. 이러면서 혼자 아이고 알지. 저기 중국인이 있다 그러면 쉐쉐. 그거에 맞춰준다고. 하오 쉐쉐. 하오 더러운 새끼들 그렇게까지 살고 있어. 아니 너는 진짜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잘 모르시는데 저는 제일 먼저 미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여기 왜 오셨냐고. 우리나라 근데- 사람도 아닌데 왜 오셨냐고. 정말로 닥터님 얘기하신 대로 그런 비슷한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그 장면에서 네. 그러니까 아이들 정말로 아이뿐만 아니라 그 처음에 막 그 게릴라전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왜 그 반군이 정부군 상대로 탈취한 무기들을 막 훈련도 안 된 사람들한테 막 무작위로 그냥 나눠주잖아. 막 사람들이 그치. 몰려와가지고 그렇죠. 손 내밀면 막 거기다 AK 그냥 막 이렇게 총을 준단 말이야. 막 나눠줘. 네. 네. 막 어떤 사람들인지 검증도 안 된 사람들 총 쓸 수 있는지 안 쓸 맞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주잖아. 그 애기들도 막 총을 맞아. 그냥 가지고 막 막 줘 뿌려 막 후기 남겨주세요. 그러면서 별 5개 주세요. 별 5개 주세요. 립 이벤트 해주세요. 포토천과 별 5개. 처음 시켜봤는데 배송이 빨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별 5개입니다. 와 이거 실총 실화냐 그러면서. 총 줄라 그러다가 막 당근이세요 뭐 이러고. 개소리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장면들이 정말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상식, 이성 이런 것들이 통하는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외교관이건 뭐건 그런 게 맞아. 지위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필요가 없고 막, 진짜 생존. 맞아. 우리나라가 국력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고 정말로 그죠? 정말로 맞습니다. 생존만이 중요한 그런 현장에 그런 현장에서 외교라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한낱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되게 마치 그 총을 든 꼬마 아이가 국제 외교의 어떤 상징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국제 외교라는 것이 이제 힘 있으면은 꼬마 아이라도 총을 들고 위협하듯이 힘 있으면은 큰 소리 칠 수 있고 힘 없으면은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정말 살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그 장면은 조금 감명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아프리카에 이렇게 방문들 보면 꼬마애들 진짜 있잖아요. 맞아. 이게 맞아. 뭐 물론 여기 모가디슈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어린 애들 그 방군을 만난 적은 없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애들은 맞다. 그런 애들이 맞아. 그런 방군들이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점이죠. 거기서 처음에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탈리아 대사관 가면서 더 많이 나오죠. 그런 소년병들이.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그런 애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 며칠 사이에.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 나라 장사가 얼마나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보면. 네, 그래서 참- 걔들도 뭐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이념이 뭐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 그때 돼서 이념으로 판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참 어떻게 보면은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은 참 슬픈 네. 장면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참 슬프다. 몇 가지 뭐 인상적인 장면들을 조금 더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저는 네. 처음에 그 반군과 게릴라가 일어나면서 그 소말리아 정부에 협조했던 대사관들이 차례로 막 습격당하는 장면들이 쫙 나오잖아요. 네. 네. 거기서 보면 이제 한국 대사관도 위기를 좀 맞는데 임기응변으로 거기서 어떻게든 자기들 막 대사관으로 막 반군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그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그 소말리아 사람들한테 방송 인사, 같은 걸 인사 같은 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녹음해 놓은 테이프를 스피커로 막 틀잖아. 네, 그 네, 조인성이. 네. 근데 동시에 그 장면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반군을 제압하는 정부군이 나타나가지고 막 정말 참혹하게 제압을 한단 말이야 그 반군들을. 그쵸. 네. 그쵸. 근데 그 스피커에서는 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좋은 한국에서 얘기만 나오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 스피커에서. 근데 막 정부군에 의해서 반군들이 막 두드려 맞고 총을 맞고 막 제압당하고 이런 장면들이 막 슬로우로 막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장면이긴 했어요. 평화가 깨지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것들이었나. 그런 그렇죠. 평화가 그런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마지막에 결국에 이제 구교환의 희생으로 이제 남북 모두 케냐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피신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케냐의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데 케냐 공항에 마중 나와 있는 각국의 그 정보부 사람들 때문에 이제 급하게 비행기 안에서 이제 김윤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밖에 그 우리 정보부 사람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지금부터는 서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급박하게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서 인사는 비행기 안에서 나누고 따로따로 내리자고. 우리 내리고 나면은 외국인들 내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한 분들 내리시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조금 저는 가슴이 조금 뭉클해지는 지점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또 길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급박한 만큼 되게 빨리빨리 지나간단 말이야 그 장면이.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연출적인 어떤 기술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심파가 없어서 아쉬우다. 역시 울고 짜고 했어야 되는데 아쉬웠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끼리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자, 다들 손을 잡으세요. 언젠가 만날 애국가 기회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 심파가 생길 만한 건덕지 난 없었던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이게 뭐 같이 이제 죽을 고비를 같은 차를 타고 이렇게 죽을 고비 넘겼다 뭐 그렇죠. 그런 거 외에는 사실 그 전에도 뭐 이제 살기 위해서 같이 그 차를 뭐 이렇게 보호하는 거 그거 하고 그거 물리적인 말고는- 시간이 그렇게 확실히 길진 않았으니까. 물리적인 그죠? 시간도 뭐 며칠 같이 안 있었고 사실 뭐 맞습니다. 서로를 굉장히 돈독하게 생각할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음.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깻잎을 야, 같이 깻잎을 뜯어줬는데 그게 슬프지 않단 말입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같이 총 맞았던 사이인데 그래. 전우회가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잖아. 저 냉이랑 같은 아무리 놈들 생각했지 같아 않아도. 정적은.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이후에 보면은 군대 야간 나와가지고 지금. 군대를 어떻게 야간 나와 가서 씨 MRI나 해라 이 새끼야. 킬링 캠프나 가라. 아니 그래가지고 이후에 보면은 각자 국가에서 준비한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정반대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서로 시선도 맞추지 못하는 연출이 나오잖아. 그쵸. 거기에서 그 한국 영화의 특유의 어떤 심파 장면 하나도 없이 진짜 와 이 정도로 큰 감동을 좀 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쳐다도 보지도 못하지만 결국엔 차 타고 가면서도 서로를 좀 쳐다보는. 그러니까 몰래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슬쩍 이렇게 보잖아. 슬쩍 보면서. 그래가지고 정말로 좀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도 그 한반도에 지금 살고 있는 한민족 어떻게 일반 국민들 의사는 상관없이 우리가 찢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현실의 비애를 좀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고청. 근데 존나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뭐죠?
현실은 오히려 더 심파 현실이 더 심한 게 실제로 문바자공에 암기부 요원이 아닌 뭐 케냐다 한국 교민들이 나와가지고 남북한 대사관이라는 기다렸고 그러니까 북한 조선노동당 사람들은 안 나왔대. 그래서 강신성 대사가 북한 대사관이랑들한테 이제 호텔에서 같이 머물면서 해포나 풀자 그랬는데 김용수 대사가 딱 거절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좆될까봐. 그 대신 남북한 공관원들은 서로 막 수송기 앞에서 껴안고 막 그랬대요. 진짜로 오히려 현실이 더 심하다. 한번 알아봅시다. 진짜 그걸 한 거야. 현실에서는 했는데 영화에서는 심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감독이 거리두기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신체 접촉 금지. 근데 정말로 그런 담백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감동이 느껴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마지막 장면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말씀 뭐 잘하셨는데 영화 정말 잘 만든 것 같고 칭찬 일색인데 네네. 저는 분명히 이 영화를 보면서 네. 많이 절제된 부분에서 심파가 있으려고 하다가 없었다가 있으려고 하다가 없었다 하는 감독님의 역량을 저는 봤거든요. 네네. 분명히 여긴 심파가 있었는데 감독님 자칫 잘못하면 심파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지점들 위험한 지점들이 몇 군데 있었다. 분명히 있었어. 분명히 네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그 각본가가 두 분이잖아요. 유승환 네네네. 감독님이랑 이기철 씨랑 이기철 씨가 쓰면은 유승환이 안 돼. 지워. 손을 탁 치고. 내가 한번 당해봤단 이거 말이야. 심파 썼다가 영화 한번 말아먹어봤단 말이야. 네가 그 고통을 알아. 그러면서 물어뜯기는 고통. 그럴 수 있어. 어리둥절. 분명히 그런 지점이 있었는 것 같아서 그쵸, 뭐 요거는 네, 그냥 맞죠. 저희가 이제 워디프 버전으로 그랬다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파가 있었다. 심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심파의 포문을 먼저 열자 그러면 네네. 분명히 이거는 그런 게 있었어. 탈출할 때 다 네. 탈출할 수는 없어 대사관에서. 대사관에서. 근데 그거 누가 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선을 끌어야 돼. 그렇구나. 수송기에 자리가 몇 자리밖에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한국 그 대사관에 대사관. 다 같이 갇혀 있다가 거기도 이제 위험해져서 뭐 어딘가로 이탈리아 이동을 해야 대사관으로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다 같이 그때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는 갈 수는 거야. 없단 말이야. 누구 하나는 시선을 반대로 끌어야 돼. 그럼 이거 뻔해. 분명히 이 강대진 참사가 에이씨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조인성이 조인성이 소말리아 반군을 상대로 화란 식당 콤보를 넣으면서 총을 막 맞는 거야. 막 총을 막 헤이 막 코리아 하면서 막 도망가고 자기가 도망가서 이제 막 그 반군들한테 둘러싸이면 그런 애들 상대로 이제 태권도를 막 10단 콤보를 넣는 거 10단 콤보 넣으면서 막 총을 맞으면서 막 쓰러지는 거. 마지막까지 9단 콤보까지 넣고 쓰러지는 거지. 그러면서 눈을 마지막 피 흘리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미소를 싹 띄우면서 그래 너희라도 살아라. 대사 고루한 거 봐. 와 진짜 너희라도 살아라.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자. 죽을 거야. 죽겠네 진짜. 덱스터에서 나오셨어요? 네네.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파의 지점이 어디에 있었지 않았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자칫 잘못하면 심파가 될 수 있는 장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북한 참사관이 이제 태중기 참사관이 죽었잖아. 그럼 이제 조인성이 그냥 이렇게 그냥 묵묵하게 보고 있잖아. 그렇죠. 침울한 표정으로 그냥. 약간은 짜증 같은 느낌으로 이제 슬픔을 그치. 삼키지.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심파로 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이제 차 문을 팍 치면서 네가 씨발 여기서 죽으면 우리의 못다한 승부는 어떻게 하냐? 아니야.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정답. 이거 우리 와이프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와이프가 소름 끼친다고 그만하라고 진짜 있을 것 같아. 진짜요? 그게 아니라 어떤 거? 들어봅시다. 태중이가 죽었잖아. 다 와서. 네. 조인성이 보다가 담배를 피면서 진작에 뒤지지 새끼 그러면서 다 가는 거야. 나는 약간 그런 장면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쵸. 잘 살아왔는데 태중기가 마지막에 죽었단 말이야. 태중기 참사. 그러면서 조인성이 거기에서 폭주를 하는 거야. 으아 하면서 총을 이탈리아 대사관 장비에 총을 빼들어가지고 막 거기 반군하고 반군한테 달려가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나도 죽여봐라 이놈들아 그러면서 람보에서처럼 총을 맞는 거지. 조인성이 탕탕탕탕탕 그러면 그 김윤석하고 막 허준호가 안돼 그러면서 그러면 이탈리아 그 경비관들이 나와가지고 잡아 잡아 당겨. 끌면서 안쪽으로 안돼
돼 그러면서 조인성이 으아 들어가. 어떻습니까? 나 지금 눈물 나는데 짜증나서. 이 정도는 내야 심판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그 이제 태중기 참사관 얘기한 게 네네. 왜냐면 거기까지 가려면 그 전에 그게 있어요. 뭐죠? 둘이서 존나 싸웠잖아. 어. 이제 대사관 싸웠을 때 싸우고 나서 한 장면이 더 필요합니다. 둘이서 이제 조인성이 위스키를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이제 퉁퉁 부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탁 갖다 술을 따라주면서 그냥 말없이 이를 짠 하면서 뭔가 둘이 또 남자의 교감을 나눴다는 알지. 장면 다음에 그 장면이 이 나중에 죽었어 문을 치면서 씨발 막 그래서 우리 신 PD는 영화 감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난안 해. 둘이서 존나 싸우잖아. 조인성하고 네. 구기하고 존나 싸운 다음에 마지막에 우당탕탕 하면서 바닥에 탁 쓰러지는 거야 두 사람이. 그러면서 그 딱 하늘을 봤는데 창문 밖으로 밤하늘이 촥 이렇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럼 구기한이 얘기하는 거야. 고조 동무 싸움 좀 하는구만. 그러면서 너도 좀 친해. 이러면서 조인성이 탁 그러면서 우정을 쌓는 거지 두 사람이. 바닥에 누워서 하하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아니 아무래도 내 위스키 장면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진짜 이때까지 얘기하는 게 다 똥인데 무슨 가장 덜 더러운 똥을 가장 덜 더러운 똥을 똥 설사는 아니다. 그러지. 다른 분들은 네네. 네. 난뭐 그 만약에 이제 추가 장면이 나온다고 치면은 이제 네네. 다 끝나고 이제 다들 각자 집으로 갔어. 그렇지. 근데 네. 이제 한 대사가 와이프가 또 나와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한 대사 와이프랑 이제 또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밥 먹다가 서로 깻잎을 떼주다가 하면서 갑자기 울컥해지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갑자기 바깥의 북쪽 하늘을 바라봐. 그 하늘에 얼굴이 이렇게 또 하늘에 얼굴 북쪽 하늘인지는 어떻게 아는데 북두칠성 떠 있나? 약간 북향이겠지. 그 아파트가 북향이야.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바깥으로 싹 빠지면서 이제 끝나는 요런 아저씨. 백두산식 엔딩. 림대사 얼굴이 크게 하면서 끄덕끄덕하면서 드래곤볼 카카로트처럼. 다시 봐도 모른 척 하라오. 약간 이런 거. 스타워즈야 스타워즈. 존나 웃긴다. 소름 끼치네. 무섭네. 공포가 됐어 영화가. 왠지 진짜 누군가 그런 대사를 한 줄 그런 장면을 썼을 것 같은 소름 돋는 느낌적인 거 느낌이 소름 돋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장면 실제로 다 있었어. 다 잘렸어. 잘렸을 수도 있어. 그 중에 하나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조인성하고 구교환 싸우고 바닥에 누워서 하늘 보고 위스키 마시고 그다음에 위스키 마시고 차문 치고 차문 치고 총 들고 달려나가다가 싸우고 자기가 총 맞고 총 맞고 죽고. 다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으로 마지막으로 깻잎 이렇게 떼면서 그분들은 잘 지내시겠지? 그러면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 생각만 해도 명작이 됐을 것 같네요. 네네. 백두산급인데 그러네요. 네네. 소름 끼치네요. 네네. 갑자기 공포가 됐네. 이제 한기가 도네. 네네. 네. 뭐 이제 영화 좋은 얘기도 많이 해봤고 네. 일어날 법했던 무서운 이야기도 다 해봤는 것 같네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섭다.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를 보통 웬만하면은 끝까지 다 보거든요. 엔딩 크레딧을. 네네. 네. 요 엔딩 크레딧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옛날 느낌 나게 이 폰트 같은 거 적당히 촌스럽게 해가지고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사운드도 앞에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악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엔딩 네. 크레딧 올라가는 음악도. 네네. 네, 그래서 그거까지 네, 다 맞습니다. 보시고 나면은 영화를 되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저희 영화 모가디슈 마무리 이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신 PD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약간 연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패. 좀 꼰대 버전. 실패. 그럼 편견을 가지지 말고. 자, 약간 이제 유승환 감독님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네. 이제 회사나 저 군대에서 음. 이제 상사들이 이렇게 이제 이등병한테 하는 그런 걸로 이제 한번 상황 설정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 하면 잘 하는데 저는 왜 그랬어? 다음에 잘하자. 알지. 그거 있습니다. 알지. 범죄와의 전쟁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잘하는 놈이 꼭 아빠가 뭐라고 해야 꼭 아니 그 정도 꼰대는 아니야. 그거 하면 내 잘하는 설정을 놈이 무너뜨리지 마. 아빠가 뭐라고 해야 그 말을 듣지. 내 설정은 적당한 꼰대야. 이거 나의 감동을 깨지 마. 그래서 다음에 또- 레지스트 저항하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정닥터님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되게 요란하지 않게 막 좀 조용하게 뭐 개봉한 블록버스터임에도 불구하고 뭐 되게 뭐 지루함 없이 되게 잘 만든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쥐어짜는 심파 없이 재미도 챙기고 생각할 거리도 좋은 괜찮은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고 네. 우리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1세기 대한민국 상업 영화의 정석. 정석. 마치 수능의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처럼 영화 영역이 있다면은 수학의 정석처럼 이 영화를 보고 공부하면 만점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스토리, 연출, 액션, 미술, 뭐 음향, 맞아요. 배우와 연기, 캐릭터, 심파 없는 감동까지 완벽하구만. 모든 것이 정답인 영화였다. 완벽. 네, 이렇게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티 5개. 지리너블한 영화 팬티 5장. 지리너블 5장. 그 정도였나? 그래요? 저는 정말로 진짜 2021년 한 해 영화 중에서는 진짜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네, 봉삼 씨 총평 다 들었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뭐 8월이라서 벌써 이제 연말이 조금 가까운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혹시나 저처럼 한국 영화를 너무 아껴서 한국 영화를 한 편도 안 보신 분이 있다면은 올해는 요거 딱 한 번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안 보겠다는 소리지. 그 얘기네. 그 얘기였네. 다 썼어 나는. 여기 다 쓴 것 같아.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네네. 정말 좀 뻔한 리액션인데 정말 최고의 한국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한 해 있어가지고든요. 그런 부분도 좀 놀라웠어요. 우리 김수불님이 영화에 대한 왠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어떤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10년에 한 번 나온다는 그 모든 운을 다 한국 영화 썼다. 재밌었다. 모든 운을 다 썼다고 한다. 네네. 재밌었습니다. 역시. 네. 좋아요. 네, 저희 영화 모가디슈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저희 화중인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네.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화중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파 버전 시나리오가 있으면 또 그치. 남겨주시면은 한번 겨뤄봅시다 한번. 누가 더 심판지. 이 장면에서 이런 심파가 더 추가되었다면 좀 더 한국 영화다운 심파의 장면을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네.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내공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실 방송 들으면서 웃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심판이야? 내가 제대로 된 보여주겠다. 거.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러면 다다음 한 주 두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